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호입니다. 이제 드디어 김재호의 구동사 100이 출범했습니다. 책과 함께 인강이 동시 론칭되었는데요. 김재호 영어 회화 100에 보내주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책과 인강을 선택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서 특히 청취력이 배가 됐다, 퀀텀 점프를 했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습니다. 말하기 같은 경우에도 학습자의 어떤 그 학습량이라든지 또 언어에 대한 일종의 소질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떤 분들은 좀 더 빨리 늘고 어떤 분들은 체감할 어떤 프로그레스는 아직 맛보지 못했지만 뭔가 조금씩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말문이 트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힘이 나서 저도 책도 집필하고 강의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영어 스피킹에 있어서 또 청취에 있어서 그 phrasal verb이라고 하는 구동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어 학습을 함에 있어서 우선 어휘, 단어나 수거나 관용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어를 모르고 표현을 모르고 내 의사를 전달할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장을 구성해서 하나의 온전한 센텐스로 만들 수 있는 put together, 즉 합치는 힘을 또 기르는 것도 어휘학습 못지않게 중요하죠. 제가 그간 오랫동안 영어 공부도 해보고 또 티칭도 해보고 학생들과 직접 스피킹 연습을 해보면서 느낀 것은 완전 완기초 수준이라든지 아주 기초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기초의 상급 그리고 중급 초입부터는 phrasal verb을 적어도 알아듣는 거는 반드시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영어 청취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 그러면 이게 비단 청취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냐? 리딩 할 때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이 이 phrasal verb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spoken English, 즉 구어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문어체에서는 좀 더 고급진 한 동사를 쓰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매우 기술적인 얘기를 할 때는 실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상식인 아주 어렵고 난이도가 높으면서 선명한 뜻을 가진 동사 하나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을 분해하다라고 하면 disassemble, assemble의 반대인 dis를 붙여가지고 disassemble를 쓰고 무엇을 조립한다고 하면 assemble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테크니컬한 얘기를 할 때는 그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영역에 들어오면은 put together, 조립하다, 분해할 때는 take something apart 이런 식으로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것이 말할 때만 그런 것인가?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뉴욕타임즈라든지 독해를 할 때도 구동사를 아주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구동사는 동사 하나로 쓸 때 전달되지 못하는 어감과 뉘앙스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엇을 삼키다라고 한다면 swallow라는 단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습한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swallow. 그런데 잘 목으로 넘어가지가 않는다. 알약 같은 게 너무 커서 잘 안 넘겨질 때는 그 swallow라는 동사보다는 get something down, 이 get down을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죠. 그것이 뭔가 좀 어렵다는 느낌과 어감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상황을 묘사할 때는 동사와 부사, 동사와 전차의 결합인 구동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하다못해 여러분이 무엇이 떨어지다라고 하면은 fall이지만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어떤 높은 곳에 있던 것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릴 때는 fell off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fall 하나 가지고는 떨어지다라는 그 수직적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사 off가 자꾸 개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비주얼한, 즉 시각적인 상황을 묘사할 때는 구동사를 안 쓰고는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동사 하나로는 어감이라든지 뉘앙스를 전달할 수 없는, 즉 뉘앙스가 lost, 상쇄돼 버리기 때문에 구동사를 자꾸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구동사 학습에 매진을 해주시면은 여러분 이 책의 프롤로그에 이 구동사를 학습하면 어떤 것이 좋다라고 잘 적혀 있거든요. 그것을 꼭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인강도 듣고 또 책도 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화면에서 만나 뵙게 된 이유가 이 김재호의 구동사 100 본서의 데이별 구성과 학습 플랜 또 여러분의 수준에 따른 학습 계획을 달리 가져가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화면 앞에 섰습니다. 데이별 구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과 마찬가지로 총 데이 100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데이는 크게 3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김재우의 영어 관찰일기 및 요약이라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영어 관찰일기는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에서의 관찰일기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읽을 수 있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 이유는 회화책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을 소개하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야 되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구동사는 우선 정확하게 구동사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고 어떤 대화문으로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따라서 글로서 제가 어떤 그 usage라든지 의미를 설명한 것 플러스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문들을 제가 관찰일기와 요약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분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제 설명을 잘 듣고 암기하라는 문장은 암기하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재우의 영어 관찰일기 및 요약이 상당히 길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걸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의 구동사를 알차게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섹션별 학습 목표 및 플랜인데 김재우 영어 관찰일기 및 요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미와 용례를 정확하게 익히는 것 플러스 실제 사례 예문을 영작을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영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 설명을 듣고 정확하게 요런 구동사가 요런 스토리 속에 적혀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인터넷 강의에서 이건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꼭 반드시 필수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수 암기를. 그리고 중급 이상의 학습자들은 제가 꼭 암기해 달라는 그 이상을 넘어서 자발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초학습자들은 제가 볼 때 암기라는 것에서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책과 인강을 1회도 가거나 2회도 갈 때까지는 너무 암기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좀 떨치고 정확하게 이해만 일단 하자. 1, 2, 2회도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급부터는 바로바로 암기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스몰 토크 설명드리면은 스몰 토크가 3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에는 스몰 토크가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때로는 짧고 제법 많이 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김재우 영어 회화 100과 비교해보면 스몰 토크의 길이가 좀 더 길어졌다. 이런 차이점이 좀 있을 것 같고, 각 데이는 3개씩 스몰 토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스몰 토크는 난이도가 적혀 있어요. 스몰 토크 1, 2, 3 이렇게 3개가 있으면 하나가 표시되어 있는 것은 기초, 2개는 중급, 3개는 고급인데 아마 중급 정도 난이도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표시되어 있는 게 제일 적어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3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기초 학습자들은 이 책과 인강을 첫 번째 보고 들을 때는 난이도 2까지만 공부를 해주십시오. 난이도 2까지만. 그러니까 스몰 토크 3번에 미리 보니까 난이도가 3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인강을 두 번째 들을 때 학습하고 첫 번째 1회 독이나 처음에 들을 때는 난이도 1, 2까지만 스몰 토크를 학습을 좀 해달라.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몰 토크의 취지는 김재우의 영어 회화 100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문장을 정말 스피킹까지 바로 한번 가져와 보자 하는 게 목표였다면, 이번 구동사에서의 스몰 토크는 모든 문장을 다 말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에요. 50%, 60%는 쉽게 듣기 위해서 준비해 둔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문장을 내가 입으로 못 뱉었다고 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여러분이 어떤 답답함을 느끼지 마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인강에서 암기해 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문장 위주로 먼저 암기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습자들은 난이도 2까지만, 1회독까지는, 그리고 2회독이나 3회독부터 난이도 3을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3까지 학습해 주면 좋고, 중급 학습자부터는 처음부터 스몰 토크 난이도와 상관없이 다 공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케이스 이진 포인트는 실사례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사례인데 케이스 이진 포인트의 상당수는 독백의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일기를 쓴다거나 유튜버가 하는 말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한 30% 정도는 긴 대화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때 대화문은 스몰 토크보다 훨씬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몰 토크는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지면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A, B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스몰 토크를 넘어서서 케이스진 포인트에서 좀 더 실제 네이티브들이 온전한 컨버세이션을 하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의 구동사 100에서의 케이스진 포인트의 취지는 이전 회화책과는 좀 달라요. 이번 케이스진 포인트는 철저하게 어디에 중심을 두고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냐 하면 기초이건 중급이건 인풋용으로 활용을 해달라. 인풋용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것을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읽었을 때 백트랙, 즉 뒤로 다시 가서 해석하거나 다시 테이프를 뒤로 mp3를 뒤로 가서 안 들어도 쭉쭉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로 한 번에 이해하고 한 번에 이해하는 것, 한 번에 듣고 한 번에 읽고 이해하는 게 목표거든요. 이걸 말로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따라서 아웃풋이 안 된다고 해서 즉 이건 내가 영작이 바로 안 되거나 입에서 바로 안 나온다고 해서 난 멀었네라고 생각하는 건 금물. 그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즉 난이도가 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왜 제가 해놨냐. 케이스진 포인트의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 말이 먼저 늘까요? 청취가 먼저 늘까요?를 보면 청취가 먼저 느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취가 상당 수준까지 부드럽게 잘 되면 말은 조금만 기다리면 말문이 조금씩 터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안 들리는 사람이 갑자기 말부터 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만약에 나는 스피킹은 좀 되는데 청취가 너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일종의 착각을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자 하는 즉 내 방식대로 문장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이지 네이티브들이 하는 그 어휘를 써서 구동사를 써서 그 문형으로 하는 게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만약에 네이티브하고 비슷하게 발화를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네이티브의 발음이라든지 액센트에 상관없이 제법 잘 알아들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케이스진 포인트로 다시 한번 얘기를 가져와 보면은 이것은 철저하게 빠르게 듣고 정확하게 듣고 빠르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이게 제1의 원칙이고 제1의 학습 목표이고 만약에 나는 영어 수준이 좀 된다 싶은 분들은 케이스진 포인트에 있는 독백 형식의 문장들도 이제 서서히 욕심을 내볼 만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급 단계에서도 중급 정도, 중상급 이런 분들부터 그런 욕심을 좀 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려봤는데 인강을 듣기 전에 먼저 전체 구성을 한번 설명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구동사에 있어서 목적어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